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억지 춘향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에서 5명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내는 밥인데 이제 이 자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을 내는 사람은 김민석 혼자인 거고, 이제 당에서 두 사람,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두 사람,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당정대 긴급 회동, 저녁밥을 먹으면서 비공개 긴급 회동을 한 겁니다. 긴급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당정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갈등, 내분, 뭐 이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봉합하려고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대개 사진 찍습니다. 악수하고 파한대소하고 이제 사진 찍기용 쇼 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사진 다 이제 언론에 배포해서 우리 이렇게 화해하고 웃으면서 서로 손잡았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정청래하고 장동혁하고, 어, 민주당 대표하고 국민의힘 대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모은 듯한 그런 제스처고, 정청래 장동혁 부당 대표가 이렇게 또 악수를 하고 사람하고만 악수를 하겠다 정청래가 그랬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내가 대표되고 나서 쑥과 마늘을 계속 먹었다. 사람이 되려고 이제 뼈 있는 농담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정청래하고 김병기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둘이 이제 서로 막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민석이 서가지고 또 화한대소 하면서 이렇게 정치 아니 그렇습니다만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3개 그 특검법 수정안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이제 드러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어, 정정 간의 또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청래 김병기였고 다른 하나는 정청래 우상우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김원기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저녁밥 먹기 전에 말이죠. 부부나 형제가 다 싸우는 거지. 부부싸움 안 하냐. 부부싸움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다.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어, 제가 그냥 얼굴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들이 뭐 언제부터 형제의 빗대고 부부의 빗대기를 정치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웃으면서 밥 먹고 아마 반주도 곁들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뭔가가 앙금이 남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고리 같은 것이 마음속에 완전히 해소가 됐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뭔가 견해 차이가 거의 여과 없이 드러날 때가 많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또 정청래와 김병기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김병기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이제 3대 특검 개정안에 대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걸 그 이튿날 어, 정청래 대표가 뒤엎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걸 놓고서 뭐
김병기는 정청래 사과하라 그래.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다가 또 대통령 기자회견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제 어, 그 내란 특검하고 뭐를 뭐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는 것,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하는 것하고 특검 수사를 연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의 그 어떤 공성 지지자들의 입장을 들어주는 쪽으로 대통령이 가르마를 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일은 좀 싱겁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 위해서 가르마를 딱 타주니까 그 가르마 탄 대로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손잡는 척, 웃는 척, 화해하는 척, 억지 춘향을 한 것이 아닌가. 박문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청래, 김병기 두 사람을 보면서 그랬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얼굴살이 빠진 것 같다. 라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않느냐. 이렇게 뼈 있는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한번 이렇게 크게 충돌을 한 것은 이제 검찰개혁의 그 후속 입법에 대해서 우상호는 이게 정부조직법이니까 정부가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당은 빠져라. 라는 거고 정청래는 못 빠지겠다. 처음 초안에는 당정이 합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 보고 빠지라고 하냐. 그냥 우상호가 그게 내 뜻인 줄 아냐. 내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튼 빵 하고 한번 부딪혔었는데 그것도 해결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포즈를 잡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서로 해소됐다고, 진화됐다고, 갈등이 그렇게 해소됐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 정치가 그런 겁니다만 아무튼 정청래 대표가 회동이 있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각기 다른 강물도 한 방향 바다로 흘러간다. 강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반대로 들어야 될 때가 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찰떡같이 뭉치자, 차돌처럼 단단하게 이 말은 정반대로 지금 우리는 콩가루 집안 아니냐. 서로 지금 우리가 갈등의 골이 깊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찰떡 얘기하고 차돌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서로 잘 결합되어 있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심기일전의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고를 쇄신하겠다. 그랬다는데 이게 아마 정청래 김병기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면 당 지지율 하락하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어떤 압박이 있으니까 일단은 봉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아주 점잖게 김병기 원내대표를 꾸짖었더라고요. 추미애 의원도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지나친 성과를 내겠다는 욕심에 점검해야 할 것을 놓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특검법은 교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당과 진지하게 했어야 한다. 왜 실수했는지 복기를 해보고 다시 그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한다면 이보다 더 보약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비록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리고 자기는 상임위원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추미애는 본인이 당대표를 했던 시절도 있고 또 육선이고 그러니까 정치 선배 원로로서 이제 후배를 점잖게 나무라는 거죠. 또 네 저 성과를 내려고 너 일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 잘 돌아보고 반성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추미애 의원의 그런 나무람 또는 충고 이런 것도 매우 고가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 선배, 그게 내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냐고.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어? 내가 혼자 뭐 이게 야당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 협의를 할 때 내 혼자 생각대로 그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는 거야? 아니잖아. 후 선배도 알잖아.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바로 맞받아치는 글을 올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또 이제 페이스북 정치를 하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정청래 여당 대표가 말이죠. 대법원장을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실명을 딱 거론을 못을 박아가지고 사법부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이 문제야 이렇게 참 부적절하죠. 네. 입법부의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게 이제 입법부의 근간인데 그 중에 여당 대표라는 자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라고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리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의 날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 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5월이죠. 그 6.3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두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씨앗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했어야 된다.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유죄 취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법원이 형량까지 바로 판결을 해버리는 것. 이게 파기자판.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령 뭐 정선 무효형 파기자판을 하든지 아니면 벌금 80만 원 파기자판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 대법원에서 이걸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고 법원에서 그냥 책장을 봤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됐든 또는 뭐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당선 무효가 됐든 아니면 유죄는 유죄이되 당선 무효는 아닌 벌금 뭐 100만 원 이하로 그렇게 했든 객관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거기서 악규를 지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바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